안녕하세요. 지방성형 전문 스카이프 아트 의원 원장 이만수입니다. 우리 인체 조직 세포 중에서 지방이라는 세포가 있죠. 근데 이 지방 세포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존재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유용한 성형 재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남는 지방 세포는 채취하거나 흡입을 해서 이제 없애주고, 동시에 이제 필요한 곳으로 배치해주는 지방 세포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얼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연결된 목, 그리고 노화되어가는 손등, 보이는 부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몸의 그 윤곽을 나타내주는 가슴, 엉덩이,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조직 결선 부위나 흉터 같은 곳, 여드름 흉터 같은 곳에도 이제 지방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이죠. 얼굴 이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보통 지방을 잘 넣게 되면은 거의 한 10년에서 20년까지도 젊어지게 보이는 그 동안 시술인데요. 얼굴에서 어떤 볼륨을 줘서 균형과 비례를 맞춰주는 그런 시술이면서 동시에 피부까지 좋아지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굴 중에 가능한 부위는 이마, 관자, 코, 눈덩이, 그 다음 눈 밑 꺼진 다크, 앞볼, 옆볼, 그리고 입술, 턱, 팔자주름, 마리오넷 라인 같은 입 주변 주름, 모든 부위가 다 가능합니다. 이 얼굴이 10 내지 20년 젊어지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방 이식이 그 동안 시술의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구적이라고 하면 정말 또 최고의 시술이겠죠. 지방 이식은 한 번 살아남으면 이 세포가 죽지는 않습니다. 세포의 숫자가 한 번 늘어나게 되면 숫자가 늘어난 거는 없어지지 않죠. 풍선을 예로 들면은 풍선이 터지면은 그게 다 없어지겠죠. 그렇지만은 풍선이 터지지 않고 남아있으면은 풍선의 개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바람이 빠지면 줄긴 하지만 풍선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터져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은 그 교과서에도 써 있는데, 교과서에는 영구적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교과서는 사실 다들 인정하는 믿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겠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지방 이식을 했는데 저는 다 빠졌어요. 그래서 남들 빠졌던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거 반영구적이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빠지긴 빠지는데 한 번 살아남으면 영원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식 세포의 그 생존 개수는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 30 내지 80% 정도가 생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 생존한 세포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오랫동안 아주 지속되는 그런 시술이 유지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한두 달에는 걸쳐서 이렇게 생존한 세포는 영구적으로 살게 되고, 쭉정이는 이제 못 살아남아서 없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살아있는 세포가 흡입하지 않는 한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붓기가 있고, 이제 세포를 채취할 때 이제 국수마취라든지 지혈 성분 같은 걸 주로 이제 그 투메슨트라는 특수 용액을 주입해서 이제 세포가 많이 부풀어 나잖아요. 이제 부풀게 되면은 그 부푸는 수분이 이제 흡수되면서 없어지고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세포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살아남은 세포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세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물이라고 치면은, 식물도 생명력 있는 씨앗을 땅에다 심었을 때 생존한 놈은 살고 영양이 부족해서 없어진 놈은 없어지는 거죠. 같은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시드니 콜만이라는 그 대표적인 지방성형 관련 교과서에 써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7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생존하는 세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중요한 핵심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 볼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의 숫자는 영구적으로 살게 되고, 노화 과정에 걸쳐서 물론 줄어들 수 있지만은 한 번 생존한 세포는 영원히 안 없어진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이식이 정말 할 만한 시술이다 할 수 있는 거는 필러에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죠. 필러는 수시로 가끔씩 해야 되는 일시적인 결과를 보는 게 대부분이지만 지방 세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면, 이 지방은 사실 자기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물질이 아니다. 이물질이 아니라는 거는 이물질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부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예, 이 심부세포 재생술이라는 것은 이 피부 밑에 조직을 그러니까 서브미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를 주어서 살이 차오르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나면 흉살이 차오르게 되고 이것이 사실 흉이라는 건 안 없어지고 영구적으로 남잖아요. 근데 피부 밖에서는 안 좋은 그런 것이지만은 피부 밑에서는 속이 차오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피부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부 밑에 그 자가지방 세포를 이제 이식하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죽질 않으니까 피부 탄력을 좋게 해준다.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줄어들긴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체 조직의 그 다른 장기 같은 거, 심장이나 콩팥 같은 거는 이식하게 되면 만약에 중간에 없어졌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없어진다기보다도 처음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인데 지방세포도 이식을 했을 때 모세혈관이 생겨나게 되면은 서바이벌해서 이제 생기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잘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땅이 두꺼울수록 씨앗이 잘 자라겠죠? 그래서 사실은 체질적으로 피부가 두꺼운 사람이 잘 살게 돼요. 그리고 잘 산다 해도 또 너무 비비거나 그러면 이게 못 살아요. 그래서 얼굴을 너무 비비거나 그러면 안 좋고 안 움직이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시술 전에 우리가 보톡스를 좀 해주기도 하는데 보톡스를 얼굴에 하게 되면은 근육이 안 움직이니까 피부 움직임이 적어서 한번 이식한 세포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생존율이 증가되는 거죠. 지방 이식의 장점은 필러나 보톡스처럼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간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이식을 한번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안 없어진다 그랬죠. 그럼 안 없어지면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만지거나 비비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움직이면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이 생존하려는 데는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이전에는 비비거나 만지면 또 그 부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도 됩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초기에는 조절이 가능하죠. 물론 2달이 지나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조절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볼륨이 업이 돼서 뭐 이거를 굳이 빼야 될 만이 있다면 물론 흡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피부 밑에 자극을 해서 살을 차오르게 하는 것 외에 피부 겉표면에다가 마이크로 홀이라는 작은 구멍을 내주는 특수한 레이저를 또 추가로 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미세한 구멍이 뚫리게 되고 거기로 살이 차오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피부를 좋게 해주는 그런 시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그 PRP라는 것도 시술을 해주게 되는데 PRP도 이제 영양 성분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피부가 좋아지는 시술로서 이것만한 시술이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 해도 아예 이것과는 이제 비교가 불가합니다. 레이저 효과가 한 1에서 3이라고 하면 이 지방 성형은 1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영구적이고요. 피부 레이저는 이제 간단한 그 열을 가하게 돼서 이제 콜라겐을 리모델링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주게 되는 건데 대개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대부분 효과는 이제 금방 안 나타나고 한 수개월 뒤에 서서히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방세포를 이용한 그 심부세포 자생술은 즉각적으로 시술 후에 나타나게 되니까 최소 그리고 한 10년 이상 얼굴이 젊어지고 이뻐지게 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이 찐 분들은 이제 지방을 흡입을 하면서 채취를 하게 되니까 살이 빠지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방 흡입 효과를 동시에 준다. 그러니까 지방을 흡입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동시에 하게 되니까 즉 이게 미용과 건강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술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지방 이식을 통한 심부세포 자생술은 첫째, 젊어지는 시술로서는 절대적으로 독보적이다. 그리고 젊어진다는 것은 지방세포 등의 이식으로 얼굴 볼륨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칙칙하고 꺼진 부위가 살아나서 환하게 보이게 되고 에너지가 있어 보이는 젊은 얼굴이 됩니다. 볼륨이 업이 되면서 주변에 동시에 늘어진 조직을 올리는 대표적인 그 리프팅 시술이기도 합니다. 처진 피부가 50% 이상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의 경우에도 20대 후반이 되면 윗가슴이 꺼지면서 가슴이 처지게 되는데요. 가슴 지방이 빠지면서 처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감소된 볼륨을 지방을 통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 리프팅이 된다. 그런 원리입니다.
지방을 이식을 할 때 지방만 넣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넣으면서 여러 가지 시술을 동시에 해주게 되는데요. 지방을 넣을 때 얇은 관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관이 캐뉼라라는 건데, 캐뉼라라는 얇은 관을 통해서 피부 밑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나게 되면 그 흉살이 생기게 되고, 흉은 한 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피부 겉에 나는 흉터는 영구적으로 안 없어집니다. 사실은 흐려지기는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시술과 달리 해주는 방법은 피부 밑에를 아주 얇은 관을 통해서 그 심부세포라고 할 수 있죠. 깊은 살 쪽을 자극을 해서 살이 차오르게 하는 그런 특수한 심부세포 자생술이라는 시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 시술을 하게 되면은 주변의 조직이 차오르게 되고, 그 차오르는 살은 한 번 차오르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기원전 50년 전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라는 분이 금실을 얼굴에 가득 넣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피부 밑에 몸에 그 해롭지 않은 물질을 넣어서 볼륨을 넣어서 리프팅 하거나 자극을 하는 것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 이식 성형과 동시에 피부를 좋게 해주는 시술이다. 그리고 동시에 흡입 효과를 주는 시술이다. 그리고 좌우대칭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균형과 비례를 맞춰주는 이뻐지게 하는 시술은 기본이고, 동시에 젊어지게 하는 동안 시술이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술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물질이 아닌 자신의 세포라서 거부 반응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 번의 시술로 10년 또는 평생을 좌우합니다. 저희 병원을 소개 한번 드리겠는데요. 대한비만체형학회에서 발간한 비만체형학이라는 교과서에 우리나라의 그 비만 치료의 역사에 이만수 원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호황을 이루고 매스컴에 관심을 끈 이후 다른 병원들이 개설되었다라고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개인 의원 중에서 최초로 기술되어진 만큼 그동안 다양한 시술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지방 성형을 주도하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론 보도에만 그 3년에 10,000건 이상이 시술된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20여 년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한다면 시술 사례가 상대적으로 독보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시술 방법이 얼굴의 상처를 보이지 않는 부위로 주입을 해서 당일 세안이나 메이크업 등이 가능하고, 심부세포 자생술이라는 특화된 피부가 좋아지는 시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만수 원장의 심부세포 자생술에 대해서 TV에 소개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꺼져 컴플렉스였던 피부를 상담받는데 밑에도 꺼져 있고 볼살도 지방 이식 플러스 탄력 섬유 같은 걸 자극을 줘서 상처가 속살이 차오르게 하는 거죠. 속에서 살이 차오름을 위해서 바깥으로 팽팽함을 주니까 처진 살을 리프팅하는 기능. 반갑습니다. 너무 이뻐지셨어요. 이야, 잠깐 사진 한번 다시. 아우, 탱글탱글, 탱탱하십니다. 이야. 그리고 네 번째는 의사가 직접 특별한 이쪽 동안의 감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 필라는 그런 시술을 지향한다. 다섯 번째, 지방을 추가로 흡입을 해준다. 여섯 번째, 유명 연예인들이 다니는, 그리고 그분들이 소개해주는 병원으로 언론에 소개된 우리나라 몇 안 되는 병원입니다. 일곱 번째, 개원 이래 마취 관련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덟 번째,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고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둡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저희 병원은 상담사가 상담을 하지 않고요, 의사가 직접 처음부터 대면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부위를, 꼭 필요한 부위를 설명해 줍니다. 즉, 이런 그 프리미엄 시술을 어느 병원에서도 받을 수 없는 의사가 직접 상담과 모든 걸 해주는 병원입니다. 이식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수술 전의 사항과 동일합니다. 8시간 금식이 필수인데요. 수면으로 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으면 음식물이 이제 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도가 막혀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그렇지만은 금식이라고 했다고 해서 약을 안 먹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고혈압, 당뇨약은 먹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은 물 포함해서 절대 금식이 되는데,
특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피를 맑게 하는 아스피린 같은 그런 약물은 안 드시는 게 좋고, 오메가3 같은 경우도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이 식후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식후 주의할 점은 첫째, 심하게 이식 부위를 비비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자극하게 되면 이제 생존율이 떨어져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지방이라는 것은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우나나 그런 어떤 그 뜨거운 데 가지 않는 게 좋고요. 세안도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좋고, 첫 2달 동안은 얼굴을 좀 차갑게 해야 생존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냉각 시트 같은 걸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한 다이어트는 피하는 게 좋다. 생존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번째는 이런 주의사항은 한 달에 2달 정도 하는 게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이 사는 데는 한 달에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 이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